미국 이민 123주년을 맞은 미주 한인들은 문화 경제 파워는 한층 강해진 반면 이민 정치 파워는 정체되고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 국무부가 2025년 안에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 등 10만 개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 이민과 가족 이민에서 한 범주씩만 개선됐을 뿐 거의 동결됐습니다. 12월 미 CPI 소비자 물가가 2.7%에서 제자리에 악화되지는 않은 걸로 평가됐습니다. 미국의 금융시장이 정치 변수에 크게 흔들리면서 주식은 하락하고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이민을 시작한 지 123주년을 맞은 한인들은 올해 미국 추산 205만, 한국 추산 256만 명으로 문화 경제 파워가 한층 강해진 가운데 약해진 이민 정치 파워를 기울여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인구는 123년 전보다 2만 배 급증한 반면에 정치 파워는 근년 들어 정체돼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초의 연방상원의원에 연방하원의원 4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인들의 이민 정치 파워를 K컬처와 K상품, K경제 파워와 함께 더 신장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이 시작된 지 123주년, 미주 한인의 날 지정 21주년을 맞은 2026년 1월 13일 미국 추산 205만, 한국 추산 256만 미주 한인들은 광풍처럼 몰아치는 K컬처와 K상품, K경제 파워의 큰 자부심을 느끼고 적잖은 혜택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인구는 1903년 하와이에 첫 도착했을 때 102명에서 현재 연방 센서스 미국 추산 205만, 재외 동포청 한국 추산 256만 명으로 2만 배나 불어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투표권을 가진 한인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국 추산 110만 명, 한국 추산 155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K-팝과 K-드라마, K-무비 등 K-컬처 광풍이 몰아치고 있고 K-푸드, K-뷰티, K-상품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BTS에 이어 로제의 아파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더니 캐더헌, K-팝 데몬 헌터스가 겨울 추위를 녹여버렸습니다. 트레이드조와 코스트코 등에서는 이제 김밥과 김치 등 K-푸드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K-뷰티 화장품들의 인기는 끝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과 반도체, 배터리 등 미국 제조업을 재건하는데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려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인들의 정치 파워는 최초의 연방상원의원까지 탄생시키며 새 역사를 쓰고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은 역부족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선거를 통해 한인 최초의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이 탄생했고 연방하원에서는 데이브 민 하원의원이 초선으로 진출해 3선고지에 오른 영킴 하원의원과 메릴린 스트링랜드 하원의원을 합해 4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문화경제 파워가 급신장하고 정치 파워도 계속 도전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한인들의 이민 피플 파워는 수년간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은 2022년 16,200명, 2023년 15,800명, 2024년 14,300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최고치였던 2008년에 26,000명에 비하면 10,000명 이상 급감해 있습니다. 투표권을 얻게 되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영주권자들은 하나에 15,000명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5년 후에 시민권을 취득해야 투표권을 얻고 실제 투표해야 한인 파워를 보여주기 때문에 주류 사회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전적으로 전체 한인 인구, 한인 유권자 수와 실제 투표를 보고 접근하고 있는데 한인들의 파워 신장의 바탕이 되는 이민 피플 파워는 정체되고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첫 해인 2025년 한 해 10만 개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국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다수는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이고 음주운전과 범죄 기록이 드러난 유학생 8,000명과 취업자 2,500명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2기 첫 해인 2025년 한 해 미국 비자를 취소한 건수가 10만 개를 넘었다고 국토안보부가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2024년에는 4만 건의 비자를 취소해 트럼프 첫 해에는 그보다 1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는 취소된 비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다수는 사업을 포함한 방문 비자를 받고 미국에 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로 드러나면 미국을 떠났든지 미국에 눌러앉았든지 미국 비자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는 이어 취소한 유학생 비자는 8,000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H-1B 전문직 취업 비자와 L-1 주재원 비자, O-1 특기 비자 등 취소된 특정 범주의 취업 비자들도 2,500건에 달한다고 국무부는 분류했습니다. 유학생이나 취업자들 가운데 비자를 취소당한 경우의 절반 정도는 음주운전으로 각 지역에서 처벌받은 기록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음주운전이 가장 많고 폭행이나 성범죄, 마약, 횡령사기, 아동학대 등 다른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비자를 취소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미국 비자를 발급하고 취소할 권한을 갖고 있는 국무부는 상시 비자 추적 시스템을 가동하고 오버스테이, 범죄 기록 등을 포착하는 대로 비자 취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하거나 보유하지 못하는 대상을 포착하는 대로 수시로 비자 취소 조치를 취할 것으로 공표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 성탄절 다음 날부터 새로운 입출국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미국에 도착하거나 출발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선 영주권자들도 얼굴 이미지를 스캔해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를 본격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 1,400만 명 가운데 40%는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인 불법 체류자들은 20만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전체 추세와는 달리 거의 대부분 합법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겨 눌러앉은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CBP가 발표한 2024 회계연도 오버스테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오버스테이 체류 시한 위반자들은 출국 대상자의 1.15%인 53만 8,550명이고 그중에 48만 3천 명이 미국에 눌러앉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24 회계연도의 한국인 오버스테이어들은 무비자와 방문비자 2,770명과 유학연수생 890명, 취업자 등 기타 250여 명 등 3,908명이고 그중에 미국에 눌러앉은 사람들은 방문자 1,983명, 유학연수생 880명, 기타 130명을 합해 2,5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에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에서 한 범주씩만 개선됐을 뿐 거의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에서는 3순위 숙련직에서만 최종 승인일이 5주, 접수 가능일은 3개월 진전됐습니다. 가족이민에서는 2순위 A의 접수 가능일만 한 달 개선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6년 새해 들어 두 번째로 적용되는 2월 영주권 문호에서도 취업이민 3순위와 가족이민 2A 순위 등 한 범주씩을 제외하고는 거의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새해 2월의 비자 불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선 3순위 숙련직만 유일하게 최종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이 동시 진전됐습니다. 취업이민에서 박사급이 신청하는 1순위의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은 연속 오픈됐습니다.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4년 4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24년 10월 15일에서 멈췄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 이상과 숙련직에서는 유일하게 최종 승인일이 2023년 6월 1일로 5주 진전됐고 접수 가능일은 2023년 10월 1일로 3개월이나 나아갔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1년 9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21년 12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의 비성직자는 재개된 지 2달 만에 임시예산의 종료로 다시 유비자 불능으로 고지돼 최종 승인이나 접수 가능일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계속 오픈된 상태입니다. 2026년 2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은 한 범주를 제외하고는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6년 11월 8일, 접수 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에서 연속 제자리였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4년 2월 1일에서 멈춘 반면 접수 가능일만 유일하게 2026년 1월 22일로 1개월 개선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6년 12월 1일, 접수일은 2017년 3월 15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11년 9월 8일, 접수 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08년 1월 8일, 접수일은 2009년 3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12월 CPI 소비자 물가가 2.7%에서 제자리에 악화되지는 않은 걸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식품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와 주거비는 많이 올라 서민들의 생활 물가에는 부담이 여전한 걸로 지적됐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가 12월에 전년 대비 2.7% 상승으로 11월에서 제자리에 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12월 CPI는 전달보다는 0.3%, 전년보다는 2.7% 올라 11월과 같게 나왔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와도 같은 수준을 기록해 물가가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전달보다는 0.2%, 전년보다는 2.6%로 역시 거의 제자리하면서 전문가 예상치는 밑돌아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식품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는 전체 평균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식품 가격은 전체 2.4%나 올랐는데 고기 생선류는 3.9% 인상됐습니다. 더욱이 그라운드 비프, 간 쇠고기는 무려 15.5%, 커피는 19.8%나 급등한 반면에 대폭 올랐던 계란은 20.9% 하락했습니다. 에너지 가격도 전체에서는 2.3% 올랐으나 품목별로는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3.4%나 하락한 반면 전기료는 6.7%, 가스값은 10.8%나 올랐습니다. 새차는 0.3% 수호폭 오른 데 비해 중고차 가격은 1.6% 인상됐고 자동차 수리는 5.4%, 자동차 보험료는 2.8% 인상됐습니다. 렌트비는 2.9% 인상돼 주거비는 전달보다 0.4%, 전년보다는 3.2%나 올라 있습니다. 주거비는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에서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악화되지는 않고 있어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정책에는 당분간 큰 조정이 없을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현재 물가 불안보다는 고용 냉각에 더 신경 쓰면서 기준금리 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12월 고용지표에서 실업률이 4.4%로 내리고 5만 개 일자리 증가로 고용 악화를 피한 것으로 평가된 데 이어 12월 소비자 물가도 제자리에 연준은 신중한 행보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MB그룹의 투자자들은 연준이 1월 28일 새해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3.50 내지 3.75%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97.2%나 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은 3월 18일에도 72.5%나 되고 4월 29일에도 60.5%로 높으며 6월 17일에나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47%로 동결 가능성보다 높아질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금융시장이 정치적 변수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형사기소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제 금값은 4,6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신용카드 금리 제한 발언에 은행과 금융서비스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뉴욕 증시가 하락하자 투자자들은 불안한 자금을 금이나 은 같은 안전자산으로 옮기면서 국제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금융시장이 동시에 두 가지 불안 요인에 흔들리면서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금값은 급등하는 전형적인 위험 회피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핵심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신뢰 흔들림과 금융규제 강화 우려입니다. 제롬 파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의회 위증 혐의와 관련해 형사기소 가능성에 직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1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하루 만에 3% 넘게 오르며 온스당 4,600달러를 돌파했고 은 가격 역시 8% 이상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파월 의장 개인 문제가 아니라 연준의 독립성과 통화정책 신뢰성입니다. 연준 의장이 형사기소 압박을 받는 상황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중앙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태가 연준의 정책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정치적 압박으로 금리 인하가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가 다시 살아나고 장기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 가치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 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가 금이나 원자재로 이동하는 이른바 셀 아메리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값은 이미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지난해 말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500달러를 넘어섰고 이번 사태로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제닛 옐런 전 재무장관 겸 연준 의장도 극도로 소름 끼치는 일이라며 시장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뉴욕 증시에서는 금융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직접적인 촉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용카드 회사들이 과도한 이자를 받고 있다며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간 최대 10%로 제한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발언이 전해지자 금융회사의 수익성 악화 우려로 카드사와 은행 주가는 즉각 하락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장중 5% 넘게 떨어졌고 캐피털 원 파이낸셜은 한때 8% 이상 급락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같은 대형 은행들도 2에서 3%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대출을 직접 하지 않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같은 결제망 업체들까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성장과 수익보다는 정책 리스크와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으며 그 결과 주식시장에서는 위험자산이 팔리고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는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